네, 안녕하세요. 슈퍼브 AI의 생성형 AI로 인지 AI 모델의 성능을 개선한 사례를 소개드릴 스타트업 S의 안성진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 이 생성형 AI를 많은 산업에서 이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이런 유즈 케이스들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비전 AI 플랫폼을 제공하는 이 슈퍼브 AI에서는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리고 합성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소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가 이 비전 AI 모델의 데이터셋 확보를 위한 이미지 생성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어서 그 김현수 CEO님께서 더 디테일한 내용을 설명 주실 예정입니다. 네, 이 생성형 AI를 다루기 전에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 비전 AI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 품질 관리에는 제품의 결함을 자동으로 감지하거나 아니면 분류할 수가 있고, 이는 생산 효율성의 향상이나 아니면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안전 관리 측면에서는 작업자의 위험한 행동이나 안전 장비 미착용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해가지고 사고를 예방하고 작업 환경의 안정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CCTV 영상도 이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침입자의 탐지나 사용자 행동 분석에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공장 시설을 모니터링해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작업자의 낙상 사고와 같은 이런 안전 관리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많이 몰리는 이런 행사에서 군중 밀집도를 분석하고 일정 인계치가 초과를 했을 때 알람을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안내 방송을 추가로 송출하는 등의 액션을 취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이 다양한 산업 현장이나 일상 속에서는 이 비전 AI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지만 사용하려는 모델이 특정 상황이나 엣지 케이스에 특화되어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 생산 과정에서 이런 결함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뭐 스크래치 모양이 또 제각각일 수도 있고 칩셋이 손상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눈 오는 날 이 CCTV 영상을 봤더니 사람의 형태가 잘 인식이 안 될 수가 있겠죠. 또는 산업 현장에서 이 발생하는 낙상 사고의 다양한 형태라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가려진 화재를 인식하는 것처럼 이렇게 엣지 케이스나 특정 상황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델의 성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비전 AI를 실제로 활용하려면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우리 상황에 맞는 모델을 골라서 적용을 해보고요. 그 정확도를 측정을 해야겠죠. 만약 원하는 수준의 정확도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양질의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모델을 좀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바로 이 정확도를 높이려면은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걸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특히 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엣지 케이스나 이런 특정 상황을 재현하거나 아니면 관련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걸 좀 커버하고자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이 필요한 데이터를 직접 만들어 보는 방향으로 접근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때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다양하게 이 API 형태로 쉽게 활용해 볼 수 있는 아마존 베드락을 고려해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미지 생성 모델에는 타이탄 이미지 제너레이터 버전 2를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타이탄 이미지 제너레이터 V2는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 생성부터 변형, 확장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슈퍼브 AI에서는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그 기능들을 적절히 활용하고 계신데요. 이 기능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같이 그 간단한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텍스트 투 이미지입니다. 이거는 생성하려고 하는 프롬프트를 이제 이미지 제너레이션 모델에다가 제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한 예시라고 봐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눈 오는 날에 흐릿한 CCTV 흑백 CCTV 영상 속에는 멀리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이제 프롬프트를 제공했을 때 이 이미지 제너레이션 모델이 사진과 같은 이미지를 생성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다음은 이미지 컨디셔닝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이 참조 이미지랑 프롬프트를 같이 제공을 해가지고 참조 이미지로부터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그런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컨트롤넷이라고 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참조 이미지의 뭐 구도라든지 윤곽선, 자세와 같은 특징을 파악해가지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페인팅 기술인데요. 인페인팅은 마스킹된 영역의 그 안쪽을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생성해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아마존 베드락 콘솔에서 플레이그라운드를 활용한 예제인데요. 이 자동차의 스크래치를 제거하는 프롬프트를 자세하게 작성을 해서 실행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랬다는 결과가 오른쪽과 같이 나오고 자동차 옆문의 스크래치가 제거가 되어 있고 또 문에 비춰지는 물체도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반대로 스크래치가 없는 상태에서 만드는 것도 이런 인페인팅으로 고려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처럼 타이탄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만들기 위한 제가 일부 기능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어서 그 슈퍼뷰 AI의 김현수 CEO님을 모시고 합성 데이터를 활용한 모델 성능 개선 사례를 자세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I 개발을 쉽고 빠르게 만들어드리는 슈퍼뷰 AI 김현수 대표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저희 슈퍼뷰 AI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슈퍼뷰 AI는 모든 산업에 걸쳐서 모든 기업이 손쉽게 AI를 개발하고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2018년도에 설립된 기술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누적 470억의 투자를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인 Y 컴비네이터를 국내에서 7번째로 졸업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가장 최근 투자 유치는 시리즈 C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시리즈 C에서 두산, 현대차, 카카오,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을 투자자로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고객사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같은 모빌리티 산업, 그리고 삼성 S1과 같은 CCTV 보안 고객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에서 빠르게 성과를 만들고 있어서 도요타나 니폰스틸, 덴소와 같은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사 리스트를 보시면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는 특정 산업에 국한되어 있는 어떤 AI 기술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제조나 모빌리티, 국방, 물리 보안 등 어떤 산업이든지 사진이나 동영상과 같은 시각적인 AI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모두 다 지원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미션이 모든 기업이 스스로 손쉽게 AI를 도입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기업에서 왜 AI를 도입하기 어려운지 한번 서베이를 해보면 가장 세 가지 탑3 이유로 이런 것들이 꼽힙니다. 첫 번째로는 AI 개발자나 데이터 엔지니어 같은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양질의 데이터가 부족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개발자나 엔지니어 분들이 데이터와 AI를 다룰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렇게 세 가지가 꼽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7년 동안 이런 AI를 어떤 기업들이 AI를 도입할 때 어려움이 되는 세 가지 진입 장벽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과 제품, 서비스들을 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저희의 어떤 지난 7년간의 여정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는 가장 먼저 2018년도에 데이터 라벨링을 자동화할 수 있는 기술과 제품 그리고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데이터 라벨링부터 시작했던 이유는 사실 AI를 기업이 자신만의 어떤 커스텀 AI를 개발할 때 가장 첫 번째 단계로 꼭 거쳐야 되는 게 바로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라벨링 흔히 어떤 인형 눈알 붙이기로도 비유가 되는데 상당히 많은 비효율과 시간이 투자가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먼저 데이터 라벨링을 효율화하는 데 집중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데이터 라벨링 전후로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이 중에서 어떤 데이터를 내가 라벨링 해야 되는지 또는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 데이터인지 반대로 정크 데이터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라는 고객들을 위해서 중요한 데이터를 선별할 수 있는 데이터 선별 기술 그리고 반대로 데이터가 너무 부족해서 너무 적어서 데이터를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생성 AI를 이용한 데이터 합성 기술을 포함한 슈퍼브 큐레이트라고 하는 데이터 선별 및 합성 제품을 출시하기도 했고요. 가장 최근에는 이렇게 라벨링되고 선별 합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AI 모델을 학습하고 배포할 수 있는 슈퍼브 모델이라고 하는 제품까지 확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I 개발의 단계별로 저희가 기술을 그리고 제품을 출시해 오면서 확장을 해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MLOps 인프라 또는 저희 이제 슈퍼브 플랫폼이라고 하는 제품을 통해서 기업 고객분들이 더욱 쉽게 AI와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객분들은 어떤 사물을 인지할 수 있는 인지형 AI나 어떤 생성 AI 그리고 최근에는 멀티모달 AI까지 다양한 AI 모델들을 개발할 수 있게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플랫폼 통해서 개발된 AI를 다양한 환경에서 예를 들어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구축을 하거나 이렇게 구축된 AI 모델을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엣지 환경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도입하고 운영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저희가 지난 7년 동안 개발한 여러 가지 제품과 기술, 서비스를 통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기업의 AI 도입 진입 장벽들, 즉 개발자가 없는 분들도 손쉽게 데이터를 구축하고 AI를 개발하고 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연히 AWS와의 어떤 파트너십이 주요했는데요. 저희는 AWS의 마켓플레이스에도 등재되어 있고 세이지메이커 레디 등급을 달성하기도 했고, 그리고 RSVA 등급을 달성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AWS와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생성 AI 그리고 합성 데이터에 있어서도 AWS의 타이탄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활용하기도 했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오늘 발표로 좀 넘어가면 제가 준비한 발표는 부족한 데이터를 이 생성 AI를 이용해서 합성하고 이렇게 생성된 합성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시 AI 모델의 어떤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합성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신테릭 데이터라고도 하는데요. 이 신테릭 데이터가 먼저 왜 필요한지를 살펴보면 사실 저희가 만나는 여러 기업 고객분들은 예를 들어서 제조라든지 어떤 물리보안 다양한 섹터에 있는 고객분들을 만나보면 데이터가 부족해서 AI 성능이 좀 부족하다, 또는 데이터가 부족해서 AI를 학습할 수가 없다, 이런 페인 포인트들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특히나 제조업에서는 어떤 불량품을 탐지하는 비전검수 AI를 개발한다라고 하면 이 불량품이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자연적으로 잘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량품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굉장히 오랜 리드 타임이 소요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CCTV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관제 AI를 개발하시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흔히 어떤 화재나 사람이 쓰러졌다든지 폭력 아니면 흉기 이런 것들을 탐지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런 사건 사고들은 흔히 발생을 하지 않다 보니까 데이터를 취득하기가 어렵고 그 결과 이 데이터로 고성능의 어떤 AI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그런 페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잘 발생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의 데이터들을 취득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생성 AI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합성해내는 방식을 좀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생성 AI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합성하고 그 합성한 데이터로 AI 모델을 성능을 개선시키는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예시로 제가 이제 자율주행 AI를 개발하는 회사를 한번 상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AI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차량에 이런 카메라 같은 센서들을 탑재하고 어떤 도심을 주행하면서 데이터를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촬영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사실 대부분의 데이터, 한 99.9%의 데이터는 이렇게 위에 보시는 것처럼 앞에 전면에 있는 차량의 이 후방, 이 트렁크 부분이 어떻게 보면 네모 반듯하게 잘 찍히게 됩니다. 반대로 전체 데이터의 굉장히 적은 수량, 0.1% 정도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로 가려짐이 있다든지 어떤 철조망 뒤에 차량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헤드라이트를 켜고 카메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빛 번짐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특수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소수로 취득이 됩니다. 만약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AI를 바로 학습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위에 있는 굉장히 흔한 어떤 커먼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에는 AI가 굉장히 잘 학습이 됩니다. 잘 학습이 된다는 말은 이런 차량을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다는 뜻이고, 다르게 얘기하면 자율주행 AI에 어떤 탑재를 했을 때 사고가 잘 발생하지 않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아래에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잘 발생하지 않는 데이터이다 보니까 수량이 굉장히 적을 것이고 AI를 학습할 때도 수량이 적기 때문에 어떤 탐지 성능, 정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로 자율주행 AI를 개발하게 되면 어떤 사고가 나는 유형은 보통 이제 아래에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르게 얘기하면 아래에 있는 유형의 데이터가 위에 있는 유형의 데이터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은 중요한 데이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합성해야 되는지, 이 합성 데이터의 타겟이 되는 데이터는 이렇게 아래에 있는 가치가 높지만 취득하기 어려운 이런 유형의 데이터를 합성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 어떤 데이터가 이런 특이한 데이터인지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이제 임베딩이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임베딩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주어진 데이터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엑기스라고도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예시에는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차량 사진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시각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이 두 이미지에서 추출된 임베딩 값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또 왼쪽에 있는 과일 이미지들, 오렌지, 사과, 바나나 이런 과일들은 시각적으로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임베딩을 추출해서
비교를 해보면 비슷한 임베딩 값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임베딩의 어떤 분포를 봤을 때 군집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내가 가진 데이터 중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비슷하게 생겼는지 아니면 반대로 어떤 데이터가 특수하게 생겼는지를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시에서도 위쪽에 이 군집 중에 위쪽에 있는 어떤 라켓을 들고 스포츠를 어떤 테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사람 이미지가 묶여 있고요. 아래쪽에는 뭐 피자, 핫도그 같은 어떤 비슷하게 생긴 음식 사진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법을 활용하면 반대로 군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혼자 좀 특이하게 생긴 데이터들을 선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활용하면 나의 데이터셋 중에서 가장 특이한, 가장 수량이 적은 데이터를 선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데이터 중에 특이한 데이터를 선별하는 게 이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선별한 이후 이 두 번째 단계는 이 선별된 특수 데이터, 이 엣지 케이스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합성할 수 있는 생성 AI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성 AI는 예를 들어서 뭐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레코 등등 다양한 모델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제 아마존 타이탄 이미지 제너레이터도 이런 여러 모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들을 학습을 할 때 전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별한 특수한 데이터, 특이한 유형의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면 이 생성 AI는 이 특이한 엣지 케이스 데이터의 어떤 패턴을 학습하게 되고 이 생성 AI를 활용하게 되면 또 다르게 생긴 그런 특이한 유형의 데이터들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성 AI를 학습하실 때는 저희 슈퍼브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어떤 AI에 대한 배경 지식이나 뭐 코딩 없이도 손쉽게 AI 모델을 학습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AI 모델을 학습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이렇게 학습된 생성 AI를 가지고서 또 다른 이런 엣지 케이스 데이터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선별한 이런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특이한 엣지 케이스 데이터들을 입력으로 넣어서 또 다른 새로운 엣지 케이스 데이터들을 이 생성 AI를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낼 때 어떤 텍스트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유형의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를 합성한 이후에는 이렇게 합성된 데이터의 임베딩을 다시 추출해서 어떤 비교 분석, 분포도를 다시 비교를 해보면 최초에 저희가 선별했던 특이한 데이터와 비슷한 임베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수량이 적고 어떤 취득이 어려웠던 이런 특이 케이스 데이터를 이 생성 AI를 이용하면 증강을 시킬 수가 있어서 나의 데이터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촬영된 리얼 데이터와 이런 신테틱 데이터 두 가지를 같이 합쳐서 AI 모델을 학습하게 되면 이런 특이 케이스, 엣지 케이스 상황에서 더욱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보다 더 강인한 그런 AI 모델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런 생성 AI 그리고 합성 데이터를 이용한 워크플로우를 도입한 저희 고객 사례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실험했던 결과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사례는 저희 일본에 있는 대기업 T사의 사례입니다. 이 T사의 경우는 저희의 이 AI 개발 인프라를 도입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개발하고 계신데 오늘 소개해드릴 분야는 그 중에서도 이 제조 로봇 쪽입니다. 그래서 이 제조 로봇이 어떤 상품을 조립하거나 할 때 이 카메라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어떤 사물을 집을지 또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어떤 충돌을 피해야 되진 않을지 이런 것들을 인지하는 데 활용이 됩니다. 근데 이 T사의 경우에는 겪고 있던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이 사실 일본 전역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공장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공장마다 다른 로봇이 운영되어 있고 그리고 이 로봇들은 각기 다른 부품이나 제품을 제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는 위치나 각도, 조명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공장에 특화된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각의 공장별로 새롭게 데이터를 취득하고 라벨링하고 AI 모델을 학습해야 되는 굉장히 번거롭고 많은 리소스가 투입되는 그런 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서서 소개해드린 이 생성 AI를 활용한 데이터 합성 방식을 좀 제안을 해드렸고요. 이 고객이 활용하신 방식은 모든 공장에서 새롭게 데이터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공장, 즉 공장 A에서 데이터를 취득하고 취득된 데이터 중에서 특이한 케이스의 데이터를 저희 제품을 이용해서 선별을 하고 이 선별된 엣지 케이스로 생성 AI를 학습해서 또 새로운 더 많은 이런 특이 케이스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실제 공장 BCD를 방문하지 않고도 굉장히 풍성한 데이터를 확보를 할 수가 있었고, 이런 방식으로 AI 모델을 학습한 결과 굉장히 좋은 성능 개선을 이룰 수 있었는데요. 공장 A에서 취득된 리얼 데이터만 가지고서 AI 모델을 학습하고 이 모델을 공장 B, C, D에 배포를 했을 때는 사실 이 공장에서 직접 취득된 데이터로 학습된 AI가 아니다 보니까 성능 저하가 있었는데, 이렇게 생성 AI 그리고 합성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셋을 풍부하게 만든 결과 기존 대비해서 정확도를 22% 개선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국내 대기업 H사입니다. 이 고객의 경우에는 CCTV 영상을 통해서 어떤 건설이라든지 제조 현장에서 사람이 쓰러지거나 화재가 발생하거나 어떤 연기가 나는 이런 상황들을 탐지할 수 있는 AI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CCTV AI를 개발하는 AI 기업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뭐 수십 개, 뭐 수백 개가 될 정도인데요. 사실 모두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은 다 똑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람이 쓰러지거나 불이 나거나 이런 장면들은 CCTV에 잘 포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수량이 적고 그 결과 그 데이터로 학습된 AI 모델의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성 AI를 사용을 제안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제안드린 방식은 실제로 촬영된 이 CCTV 영상에 특정 영역에 사람이 쓰러지거나 화재가 발생하거나 어떤 연기가 피어오르는 이런 장면들을 인페인팅해서 어떤 합성을 해내는 그런 방식을 제안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득이 어려웠던 자연적으로 잘 발생하지 않는 데이터를 생성 AI로 만들어냄으로써 고객 입장에서는 이런 CCTV에서도 이런 다양한 엣지 케이스 환경을 잘 탐지할 수 있는 AI를 만들 수 있게 되었죠.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고객 사례는 국내 대기업 S사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CCTV 영상을 활용하긴 하지만 이 활용 방식이 유즈 케이스가 어떤 안전 관리보다는 보안, 침입 탐지 이런 물리 보안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들의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정한 어떤 구역에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에 이제 알림을 울리면 좋겠다, 뭐 이런 서비스를 활용하고 계셨는데요. 여기에 이제 페인 포인트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이 인적이 드문, 예를 들어 시골이나 군부대 같은 경우에 사람이 등장한 게 아니라 어떤 야생 동물이 CCTV 앞에 등장했을 때도 이거를 사람으로 오인식 해서 오알람이 울리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서 고객의 어떤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 CCTV 영상 안에 사람이 이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어떤 족제비나 어떤 멧돼지, 뭐 사슴, 고라니, 토끼 이런 야생 동물들이 CCTV 앞에 등장하는 이런 상황들을 연출해서 생성AI를 이용해서 합성을 해내서 데이터를 풍부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성된 데이터를 이용하면 이 CCTV 화면에서 사람과 이 야생 동물을 좀 더 정확하게 구분지을 수 있는 AI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네, 이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실험한 결과들도 두 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장 먼저 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은 합성 데이터는 항상 모든 유즈 케이스, 모든 도메인에서 효과적인지를 테스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저희는 제조나 보안, 관제, 자율주행 등 다양한 6가지 분야에서 이 합성 데이터를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실험해본 결과 6개 분야 중에 5개 분야에서 이 생성 AI 그리고 합성 데이터를 이용했을 때 AI 모델 성능이 개선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이제 파란색 선이 이 리얼 데이터, 실제로 사람이 이제 촬영한 취득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AI 모델을 학습했을 때의 성능이고요. 여기에 이제 합성 데이터를 추가했을 때 빨간색 선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약 5에서 30%까지 AI 모델의 인지 정확도가 상승되는 그런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네, 두 번째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진행했던 실험은 과연 이 합성 데이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더 AI 모델의 성능이 개선이 되는가, 이 실험에 대한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합성 데이터의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AI 모델 성능을 확인해보는 그런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6가지 도메인에서 실험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이제 리얼 데이터가 있으면 리얼 데이터 대비해서 1대1 비율, 그리고 이제 2배, 5배, 10배 이렇게 합성 데이터의 비중을 늘려가면서 AI 모델을 계속 학습해 봤을 때 약 한 5배까지는 계속해서 AI 모델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합성 데이터의 비중이 약 리얼 데이터의 10배 정도 되는 시점부터는 더 이상 합성 데이터를 추가하더라도 성능 개선 폭이 점점 더 미비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합성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사실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GPU를 이용해서 이 생성 AI를 계속 추론을 시켜야 되고, 이 생성된 AI를 다시 라벨링하고, 라벨링 데이터를 모델 학습에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방식에도 어떤 비용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데, 저희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리얼 데이터 대비해서 한 5배까지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합성 데이터를 활용하는 ROI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한 5배 정도까지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겠죠. 그래서 이 아마존 타이탄 이미지 제너레이터 V2는 얼마나 좋은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이 시장에 있는 이 이미지 합성 서비스 그리고 모델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드전이나 뭐 오픈 AI 달리 같은 서비스들도 있고요,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AI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탄 이미지 제너레이터와 비교를 해봤을 때 각기 다른 어떤 장단점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타이탄 이미지 제너레이터의 강점으로 꼽은 것은 이제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서비스 대비해서 가장 다양한 방식의 이미지 생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텍스트 투 이미지, 어떤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합성하는 방식이나 어떤 이미지 안에 어떤 객체를 삽입하는 인페인팅 방식뿐만 아니라, 저희가 미처 아직 활용하고 못하고 있는 어떤 배경을 지우는 백그라운드 리무벌이라든지, 어떤 이미지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아웃페인팅이라든지, 이런 기술까지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에는 이 타이탄 이미지 제너레이터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추천드릴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나만의 데이터로 파인 튜닝 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강점인 게, 예를 들어서 미드전이나 오픈 AI 달리 같은 이런 모델들은 인터넷상, 웹상에 있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학습한 어떤 제너럴 퍼포스이자 어떤 B2C 향의 모델 이미지 생성 서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미디어나 아트, 컨텐츠, 광고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합성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지만, 사실 저희가 오늘 얘기했던 합성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고 AI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는 이 목적에는 사실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생성 AI를 활용하는 방식은 내가 가진 데이터에서 가장 특수한 어떤 레어 데이터를 선별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생성 AI를 학습하는 이런 방식이 꼭 필요한데요. 저희가 비교해봤던 미드전이나 달리 이런 다른 모델들은 이런 파인 튜닝을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제안드린 이런 방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파인 튜닝이 지원되는 AI 모델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꼽은 장점은, 제가 앞서서 저희 슈퍼브의 플랫폼, 그리고 저희의 이 MLOps 인프라를 활용하게 되면 누구나 쉽게 데이터를 구축하고 어떤 단 한 줄의 코딩도 없이, 그리고 또 AI에 대한 배경 지식 없이도 누구나 쉽게 AI 모델을 학습하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오늘 설명드린 생성 AI도 저희 플랫폼에서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플랫폼 통해서 아마존 타이탄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직접 학습하시고 이용해서 생성 AI를 생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동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출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생성형 AI로 데이터를 합성하고, 이렇게 합성된 데이터로 AI 모델 성능을 개선하는 방식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시장에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 합성 서비스 또는 모델에 비해서 타이탄 이미지 제너레이터의 강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합성 데이터를 이용한 모델 성능 개선 방식을 도입해 보실 때는 타이탄 이미지 제너레이터 꼭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쓰실 때 저희 슈퍼브 AI 플랫폼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